안녕하십니까, 아저씨입니다. 오늘 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잠도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좀 힘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별로 유쾌하지가 않네요. 어저께까지는 좀 되게 유쾌하게 일 나왔는데 오늘 이상하게 좀 힘이 드네요. 근데 좀 정신 좀 차리고 힘 좀 내볼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오늘 별다르게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댓글 좀 썼었던 내용들 중에서 그 사고 처리 관련하는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조금 했었었는데, 제가 일단 아무래도 기사 타는 입장이랑 차주 입장이랑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주랑 기사랑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생각이 틀리고 의견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저한테 댓글을 제 생각과 반대되는 식으로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 생각 충분히 존중해요. 충분히 존중하고, 그분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죠. 그분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일단은 그분도 저한테, 제가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이었었냐면, 그분은 사고를 나서 차주가 30만원이라는 접수비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거에 화가 나서 일을 그만뒀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만원이라는 사고 접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받는 사람들을 양아치 차주라고 일컬어서 얘기를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물론 저는 30만원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비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치면 기사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근데 이거는 한 가지 확실한 건, 30만원, 차주한테 있어서 3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물론 기사분한테 있어서도 3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차주한테 있어서도 30만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 큰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부담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일하는 기사분한테 30만원이라는 돈을 받게 된다면, 저는 그게 진짜 접수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각심인 것 같아요. 경각심. 네, 경각심. 반대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기사 탈 때 그런 사고 난 거는 없었거든요. 차례차 사고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제가 이거를 했었을 때 제가 영등포 쪽을 들어갔었는데, 양평동에 코스트코 주차장이 있어요. 코스트코 주차장에 있는데, 코스트코 주차장 카트 거리 있잖아요. 카트 거리. 그게 뒷바퀴에 살짝 걸려서, 그게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부러진 것도 아닌데, 용접 부위가 살짝 떨어졌어요. 그게 살짝 뒷바퀴 쪽에 딱 걸려서 탕 쳤는데 그 용접 부위가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용접 부위가. 별반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니었고, 보험 처리할 만한 사건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 코스트코 자체적으로를 들어보면, 걔네는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무조건 외주를 주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용접해서 갖다 쓰는데 한 40만원 정도의 비용 발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40만원 정도 비용 발생이 된다고 하던데, 물론 제가 이거를 이 사고가 났었을 때 제 차가 아니었었으니까, 제가 기사를 타고 있었으니까 차주 전화번호를 알려줬었고, 차주랑 이렇게 통화가 됐었었는데, 제가 차주가 저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다 처리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나보고 처리를 할 거, 어떻게 할 거 생각을 해봤냐라고 물어봤길래,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어찌 됐든지 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고,
제가 뒷바퀴가 살짝 쳤다는 건 제가 부주의해서 들어간 거고, 부주의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잠에서 깨서 전화통화하면서 그게 하면서 한 건데, 제가 실수를 인정하거든요. 그 내가 내 실수도 있으니까, 뭐 내 실수도 있으니까 40만원 정도 나온 것 중에서 제가 30만원에서 35만원? 뭐 다 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차가 당신 차니, 당신 차를 타다가 내가 사고가 난 거니, 전체 변상을 뭐 내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전체 변상을 하는 건 조금 부당한 것 같으니 제가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90%를 부담을 하겠다. 90%를 부담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물론 차주가 저한테 돈을 받지 않았어요. 돈을 다 받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어차피 사람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건 아닌데,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상황 자체가 제가 시내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그 차주한테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어요. 굉장히 필요한 존재.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래, 네가 차주가 먼저 나한테 네가 전에 부담해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기분이 상하겠죠. 저도 당연히 기분이 상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일을 더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네,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둔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어쩔 수 없고 수순인 것 같아요, 이 방법 자체가. 근데 이렇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서로가 좋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차주도 뭐 차를 끌고 있는 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로 했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인데, 이거를 기사 보고 부담을 하라고 했었을 때 기사가 기분이 나빠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가 다 할 겁니다. 누구나가 다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고 맨날 사고만 치고 뭐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사람한테 30만원 물려도 된다고 생각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30만원이라는 것들을 그 기사한테 변상을 하라고 했었을 때 기사가 당연히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서로가 안 좋으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기사한테 물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그 일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거는 상관이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설사 내가 30만원이라는 돈을 변상을 한다 쳐더라도 차주한테 그 이상의 값어치를 변상을 받을 것 같은데요. 다른 걸로가 됐든 보너스가 됐든 인센티브가 됐든 뭐가 됐든 30만원이라는 돈은 변상을 받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만약에 기사가 2-3명 된다고 치면 선례를 만들기 싫어서, 내가 사고 나면 이건 차주가 다 해결해준다 이런 선례를 만들기 싫어서 기사한테 30만원을 징수하고 제가 나중에 뭐 아무도 모르게 30만원 다시 캐시백을 해주든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근데 30만원이라는 돈을 기사에게 변상을 한다고 해서 양아치 차주라고 전체 그 30만원을 부과를 하는 차주들한테 전체적으로 양아치 차주라고 매도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30만원을 부과한답니다. 저도 30만원을 부과한다. 네. 다만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 친구가, 그 기사가 나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얼마만큼 많이 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죠. 맨 끝에 댓글에 대해서 되게 좀 인상적인 글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함부로 막 타고 하는 기사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제 주위에는 차주가 물론 못되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차주가 짜증나서 샷시 결합해놓고 헤드 땡겨버리는 기사들도 있어요. 에어랑 전기선 다 터지게 그렇게 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차키 던져버리는 기사들도 있고요. 말 안하고 잠수 타는 기사들도 아직도 많고요. 근데 모든 거를 차를 가졌고 기사를 고용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베풀어야 된다라는 생각,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루저 마인드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루저 마인드. 비슷해.
똑같거든요. 기사랑 차주랑 별반 틀린 게 없어요. 어차피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뭐 내가 뭐 차주도 매출을 일으켜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나도 급여를 받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 어찌됐든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맞아서 움직이는 건데, 나는 그냥 기사니까, 나는 그냥 기사고 너는 그냥 차주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뭐 사고 치는 거 네가 다 감당해. 그 감당을 해야지만 네가 차주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이 일도 화물업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정상적인 사무실이나 영업하는 회사에 가서 차량 접촉사고를 나더라도 사유서라는 걸 쓰고 경위서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회사차에 대한 파손이 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감봉 조치가 들어가거나, 그 차 수리비나 이거 보험 자차 처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는 게 있거든요. 일반 사무실에서도. 그런데 이거를 차주 화물차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에서 뭐 그렇게 물리면 안 된다? 기분은 나쁠 수 있겠는데 순리적으로 치면은 뭐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기사 입장에서 기분은 나쁠 수 있고. 그런데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실수로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했었을 때는 차주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주가 뭐 그런 거 생각 아무도 안 해준다. 그러면 그 차주 밑에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럼 그 차주 밑에서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그러는 기사가, 그렇게 개판 치는 기사가 많이 없다시피 그런 것들을 아예 쌩까는 차주들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2-3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접수비 30만 원일 거고, 어차피 차야 고장 나봤자 승용차 화물차 1톤차랑 박아봤자 수리비 얼마나 나오겠어요. 박아봤자 어차피 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거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씩 이렇게 다니다가 사고 나는 거 해봤자 뭐 얼마나 사고가 나겠습니까. 승용차나 1톤차들은 사고가 크게 나겠죠. 근데 이 차는 별로 크게 사고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그분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대우를 받아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모든 순리가 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라고 해서 이거 나는 기사니까 모든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다. 막말로 그러면 되게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냥 책임감이라는 게 되게 결여되고 아무것도 없이.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저는 기사 탈 때도 내가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돈을 낸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했는데, 물론 저 같은 생각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별로 없겠는데, 어느 정도는 같이 책임 부담을 해줘야, 나도 내 스스로 기사를 타는 입장에서 보면 내 스스로도 경각심이라는 게 생기고 좀 더 조심히 운전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아마도 지금 있는 기사분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저 보험 접수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저는 30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나중에 인센티브가 됐든 물론 되돌아갈 수 있을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선례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선례라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노동부에도 굉장히 사업할 때 노동부에도 굉장히 신고를 많이 당해봤고 그런 적도 되게 많은데, 그 자체적으로도 제가 그 근로감독관이랑 검찰에 올라가서도 얘기를 항상 했었던 건, 뭐 합의를 봐라 어쩐다 저쩐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을 때 그때도 항상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제가 선례를 남기기 싫습니다. 직원이 30-40명인데 그 직원 30-40명들한테 선례를 남기기 싫다고. 내가 벌금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벌금을 감당하겠다. 정가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기사는 나 기사야 라고 일하는 사람과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 혹시 아시죠? 제가 아는 형은 기사를 타고 있음에도
굉장히 차주 마인드로 차주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택배업인데. 근데 아쉽게도 내가 또 아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100% 기사 마인드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차이나 그런 느낌은 기사를 타는 사람 아니면 차주 본인 스스로가 다 느끼실 거고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위치, 내 판단, 내 위치, 내 지위, 내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사가 됐든 지입차주가 됐든 지입차주는 어차피 그 사무실에서 대우받는 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손 치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느 정도 차주가 절대 3, 40만 원이 없어서 빌빌대는 차주는 진짜 솔직히 정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사를 채용을 하지 않겠죠. 3, 40만 원이 없다 손 치면 그냥 그거를 내가 왜 부담을 할까, 나한테 왜 부담을 시킬까, 내가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해줄까, 뭐 이런 식. 가장 최악은 사고 나고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최악입니다. 가장 최악이에요. 가장 최악. 사고 내고 나 이거 트라우마 때문에 안 되겠어, 그만둬야겠어, 이거 무서워서 운전 안 되겠을 것 같아, 그만둬야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장 최악이라고 차주들끼리는 얘기합니다. 사고 나고 토 낀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누가 옳고 누가 나쁘고 누가 맞는 건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이 하는 거고 어찌 됐든지 간에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잘 맞춰가면서, 내가 만약에 차주가 그렇게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다면 내가 그런 식으로 바라봐 줬을, 비춰진 거예요, 차주한테. 그런 식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릇.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잘못됐다 한다면 그런 차주 밑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 당장 3, 40만 원이 아까워서 부들부들거리고 3, 40만 원 진짜 악독하게 해서 뭐 기사들한테 그거 부담시키고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차주들도 물론 있어요. 제가 뭐 모르는 바인데 저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차주 밑에서는 기사들도 알아요. 우리 차주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럼 그런 사람들 밑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차주도 그런 책임감 없는 그런 모습의 기사를 봤었을 때는 그런 기사를 과감하게 내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근데 항상 제가 느끼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내쳤을 때 도리어 욕먹는 건 차주가 욕을 먹지 기사가 욕을 먹진 않아요. 확실하죠. 그건 확실하죠. 너 이게 이렇게 해서 책임감도 없고 일 너무 개판치니까 너 그만둬 라고 하면 그 얘기가 돌면 결론적으로 차주가 욕을 먹습니다. 근데 기사들 어떻죠? 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둘게요, 내일부터 안 나와요. 책임 없죠.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화물일 하면서도 나이가 어느 정도 다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기사 타시는 분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하는 거니까, 이게 뒤에 후속타나 뭐 기사를 뭐 기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주고 인수인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그만두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뭐 나이가 뭐 1, 20대가 아니잖아요. 30대 초반도 아니고 40대, 50대 이러신 분들, 많게 60대 이러신 분들. 근데 이러신 분들도 정말 괜찮은 회사에서 그만둘 때 저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둘게요. 바로 그냥 이렇게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도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도 되고,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댓글을 써주신 분이 뭐 이렇게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면 그거는 전체적인 차주에 대해서 일부분일 뿐이고 전체 차주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전체 차주를 대변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 손 치더라도
차주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차주랑 얘기를 충분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기도 한데 그냥 서로 그냥 톡 까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돈 관계라는 게 들어가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정도에서 좀 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하여튼 지금 여기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터널을 열심히 지나가서 오늘도 기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